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봄에 꽃향기도 다 지나가고 여름날에 무더웠던 더위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단풍들도 이제 다 떨어졌고요. 이제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하얀 눈처럼 정말 복잡하고 더러운 모든 걸 다 덮어주는 이 눈처럼 우리 군산 청춘실버대학이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마음, 서운하고 슬프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덮고 깨끗하고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실버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최경아 선생님이 준비하신 시간인데요. 우리 항상 쿵짝쿵짝하고 신나고 즐겁게 우리 마음을 북돋아 주셨던 최경아 선생님께서 오늘은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잔잔한 이런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 아시죠? 네, 전 잘 못하겠는데 선생님께서 또 간드러지는 그런 목소리로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 친구들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선생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대 손을 질 거야. 마음이 서글 때야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진짜 잔잔하고도 진한 감동과 함께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또 그 선생님의 매력을 한 번 더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춘 실버 열차의 감동역을 지나서 우리 신나는 안동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겨울에 딱 맞는 안동역을 준비해 주신 최영주 선생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배울 댄스곡은 진성 선생님의 안동역에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처음 만났을 때 배웠던 댄스죠. 이 곡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의해야 할 댄스 동작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하는 부분인데요. 한 손 왼손으로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왼쪽 방향으로 달리는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할 때는 오른손을 올려서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으로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고, 대답 없는 사람아 할 때는 X 표시를, 다리를 교차를 하면서 팔은 X 표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노래를 즐기면서 쉽게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변하는 계절처럼 우리 인생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런 인생의 풍랑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늘 편안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인데요. 네,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어떤 또 마인드를 우리에게 심어주실지 또 인생의 지혜를 꼭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박세양입니다.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보니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꿔주고 제 마음을 바꿔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책의 이름은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제2편 마음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마음을 파는 백화점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제 소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경상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집을 꾸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큰 냉장고도 사고 싶고 김치 냉장고도 사고 싶고 또 예쁜 밥솥도 사고 싶고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어디 가서 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백화점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처럼 이 책은 우리들 마음에 없는 마음을 살 수 있는 백화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이 책이 쓰여지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버릇이 있는데 제 마음에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을 파는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제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지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 내가 남편을 믿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믿는 마음을 파는 백화점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을 파는 백화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읽고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달라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이 책은요 총 8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한 강 한 강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 1강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야생마 길들이듯 마음 길들이기, 그리고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 또 엄마를 원망하며 살던 여학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1강을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맨 앞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뼈를 잡아주는 인대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가정, 행복한 일들, 소망,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잡아줘야 마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음이 쉽게 이질러집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런 마음의 뼈를 잡아주는 인대와 같은 내용들이 제 1장에 나올 줄 알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진 속에 말이 높이 뛰고 있죠? 마치 주인이 줄을 당기지만 거부하듯이 거칠게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이 지금의 이 경제를 이루기 전에 개척할 당시 땅이 드넓어서 다른 땅으로 갈 때까지의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원에 많은 야생마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그 야생마들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에서 마음대로 무법천지로 다니던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당근도 줘보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의 뒷발꿈치에 이렇게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생마를 길들이고 난 뒤 이 야생마 때문에 정말 넓은 땅들을 활보하면서 지금의 이 미국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야생마처럼 저희들 마음도 다스려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다스려 놓지 않는다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이 삶을 주관하는데 마음이 야생마 같으면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겠죠? 이것처럼 내 좋은 뜻대로 마음이 따라준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마음이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마음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면 멋대로 살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나곤 합니다. 여기에 한 부부의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분명히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편 얼굴만 보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서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열심히 또 밥을 차려놓고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린 뒤에 남편이 회사를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의 마음에 너무 미운 마음이 들면서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남편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분의 고민이 있듯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이라면 분명 내 뜻대로 일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마음에서 어떤 힘이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 모를 일이지만 정확히 살펴보면 아마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라면 그만해야지 하면 그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마음이 전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밧줄이 보이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법칙인데요. 힘의 법칙입니다. 힘에는 법칙이 있는데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끌면 약한 쪽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힘이 센 또 근육질의 남자가 있고 또 반대로 삐쩍 마르고 힘이 딱 봐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어느 쪽에 줄다리기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힘이 세 보이고 근육질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끌면 약한 쪽은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이러면 안 돼. 난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지만 남편이 너무 미운 마음이 있고 남편한테 너무 미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미운 마음이 더 강하게 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지는 것이 어떤 각오나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강한 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자신의 마음이 아닌 어떤 힘이 자신의 뜻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 힘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속는다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못됐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학생들은 내가 왜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지? 하고 후회합니다. 본심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큰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20살 때 시각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 살다가 시각장애인인 학교에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남편을 만나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0살 때까지 또 그 이후의 삶들이 불행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을 만나고 또 딸아이를 낳으면서 그 엄마의 마음에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쁜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장님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에는 엄마 혼자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족들에게 보내지게 되고 또 옮겨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 왜 난 이렇게 옮겨지면서 살아야 하지? 왜 엄마 아빠랑은 살지 못하지? 또 그 아이의 마음에 앞을 못 보는 건 엄마인데 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 마음에 우리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왕따를 당하거나 혼자였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항상 늘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서 늘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전단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탈주가 필요한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되었고 무작정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탄자니아에서도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을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탄자니아에 가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없었고 또 나는 불행해. 여기서도 달라지는 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힘들다. 내가 힘든 거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그
그 딸을 보게 된 그 탄자니아 지부장님께서 하신 말이 그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딸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도 들어보게 되고 정말로 너가 힘든 삶을 살았구나. 정말 너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너의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지부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딸은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난 한 번도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엄마는 나를 가지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 좋은 말을 해준 적도 없고 항상 엄마를 원망했는데 나밖에 없는 엄마에게 내가 너무 못되게 한 건 아닐까? 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엄마가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장애인이었구나. 내 마음의 눈을 닫고 어둠 속에서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엇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정말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음의 눈을 떠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은 점점 표정이 밝아졌고 또 엄마에게 마음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랑이 그리고 그 지부장님과의 함께했던 대화가 또 이 딸의 마음을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꺼내기 주게 되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엄마와 대화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딸은 분명히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딸의 마음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집 얘기도 못해. 막 이런 마음들이 생각나지면서 이 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엄마에게 마음을 닫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히 이 딸의 마음에도 딸의 마음 본심이 아닌 어떤 엄마와 그 딸 사이를 가로막는 강한 힘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왜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일어나고 이런지를 잘 모릅니다. 삶에 여유가 있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딸이 지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없던 마음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대화를 통해 알게 되면서 우리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학생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21살이 되도록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한 번도 더듬어 보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가 마음을 닫아놓은 겁니다. 그 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정확히 모르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 여겨 따라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이 딸처럼 한평생을 엄마를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배구 경기를 저도 잠시 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경기하는 경기 일원이 내가 내 팀인지도 잘 모르고 상대편의 팀에 유리하도록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제가 속한 팀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저희들 마음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요. 화면에 보듯이 우리 속에서 나를 강하게 끌어가는 나쁜 마음도 알아야 하고 마음의 병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맨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게 될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1강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항상 우리 같이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빨리 뵙고 싶습니다.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뜯어내면 이제 벽이 나오는데 이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오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또 더 즐겁게 행복하게 채워나가시면서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